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방 가사를 잠깐 소개하고 또 한 분이 오래전에 읽던 가사를 한번 읽고 또 조금 소개하고 제가 최근에 지은 가사를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내방 가사는 영남 지역의 여성들만이 누렸던 그런 옛 글입니다. 이렇게 무대 위에서 앉아서 하던 게 아니고요. 원래는 안방에서 둘러 앉아서 하던 글입니다.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에서 주로 했는데요. 왜 거기에서만 이 내방 가사가 했고 왜 그쪽에서 전해져 왔는가 하면요. 그쪽이 지금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중환의 태미지에 보면 안동이라는 곳은 아무리 가난한 초가집이라도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남자들은 한문을 읽었죠. 근데 한문을 익히자면 보통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한문 대신 한글을 익혀서 읽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방 가사는 한글을 지켜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금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 가사는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써주지 않던 그런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기록, 우리나라가 또 기록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 무가지보라고 하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세계 기록유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방 가사 또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고자 지금 하는 과정이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으로 2022년에 이미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영남 지역 정통 내방 가사는 삼강, 오륜, 칠거지약, 봉제사, 적빈객 이런 내용이 많아서 과거에 시집살이 많이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내방 가사 이야기만 나와도 자리를 비키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정통적으로 이제 양반가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은 사실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않고 하시는데 대부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내방 가사를 듣고 자란 최후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통 내방 가사를 소개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민요에서 이렇게 온 가사가 있습니다. 민요는 사람들이 구전되었죠. 그런데 이 영남에 와서는 한글을 아는 여성들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글을 익혔는가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영남 여성들은 가사로 또 한글을 익혔습니다. 어느 화전가의 일부를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한문으로 읽어진 데는 뜻이 깊어 못 보지만 국문으로 읽어진 데는 어깨춤이 절로 난다. 잔말 말고 공부하여 하전통문 지어보자. 각야거겨가는 세월 고교 공부하여 나냐 너냐 너와 나와 노뇨 놀아보자. 라라로려 나를 받아 노류장화 꺾어지고 마마묘묘 마음대로 모여 앉아 자자저저 배운 글을 일시소창하여 보세. 이런 식으로 노래로 한글을 익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늘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조치문 배운 적 있죠. 그거는 수필인데 영남의 여성들은 바늘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긴 가사를 쓸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만 조금만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 끝이 날카로니 촉바늘 말할 것이요. 몸뚱이가 꼿꼿하니 마음조차 곱겠구나. 귓구멍이 뚫렸으니 옳은 말을 듣겠구나. 바른 길로 찾아가니 그런 노릇 안 할게요. 꼬박꼬박 학자를 하니 예절을 배웠는가. 반들반들 빛이 나니 행실을 닦았는가. 떨어져
부러진 걸 잘 비우니 인정편도 있을게요. 부러지기 일수하니 결단성도 있을게요. 실과 성과 함께 가니 의논성도 있겠구나. 여기에 바늘가의 아주 일부입니다. 바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성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강오륜을 논하는 그런 좀 고리타분한 글보다는 민요에서 온 시집살이가를 오늘 우리 내방가사반 총무님 유정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집살이가 친정 온다 친정 온다 우리 형아 친정 온다 9년 만에 오는 친정 분고개로 넘어온다. 형아 마중 누가 갈까 형아 동생 내가 가지 형아 우리 형아 시집살이 어떻던고 얘야 묻지 마라 시집살이 말 못할다. 앞두렁에 고추 심고 뒷두렁에 당초 심어 고추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두리둥실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동굴 도리소반 수저놓기 어렵더라. 오리 샘물 길러오고 십리방아 찌어놓고 9부석 불을 떼고 12방에 이불 걷고 외나무길 어려워도 시아버지 같을 소냐 나뭇잎이 푸르러도 시어머님 비할 소냐 시아버님 호랑세요 시어머님 꾸중세요 동서 하나 알랑세요 신우 하나 뾰족세요 남편 하나 미련세요 자식 하나 우는세요 나 하나만 썩는세요 이내 하나 가련세요 기머거리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보니 배꼽 같은 연애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당 같은 연애 머리 불안당이 다 되었네. 배꼽 같은 연애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세 무명 반물치마 눈물식이 다 되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개 밑이 다 젖었네. 베개 머리 이쁜 그림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지어 뛰어나와 날 붙잡고 울어주며 날 붙잡고 참으라네. 참고 살면 영아보리 참고 살으라네. 참고 살아보세. 이런 애타는 여성의 심정을 여성이 아니면 누가 적어주겠습니까? 이 내방가사는 대체로 두루마리에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은 책을 쓸 수가 있지만 여성은 일단 종이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묶자면 힘드니까 그냥 써서 둘둘둘 말아놨다가 또 필요하면 열어서 읽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 기록유산이 될 우리 소중한 내방가사를 그래도 누군가는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초보자를 모아서 여기서 이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내방가사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방가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내방가사의 운율에 얹어서, 내방가사의 운율이라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사조 운율입니다. 사사조 운율은 굉장히
음악도 그게 가장 쉬운 운율이죠. 그래서 이제 엄마 심장하고 똑같은 이 사사조 운율은 밤새도록 같이 읽어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율을 활용해서 우리 이야기를 쓰면 시보다는 쉽게, 수필보다는 약간 더 재미있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을 이 가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쓴 가사를 내방 가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대 가사라고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쓴 그 김광석 길에서 쓴 김광석 길을 우리 박성혜 선생님이 읽어보시겠는데요. 박성혜 선생님은 사실 걸어다니는 박물관입니다. 공부하기 무척 좋아하시고요. 박물관에 있는 거 모르는 게 없습니다. 결국 박물관에 오래 있었고 경주 박물관학교를 아주 오래 다니셨고 또 저랑 같이 간송미술관에 또 해설도 했습니다. 제가 간송미술관에 해설을 하게 된 이유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 때문입니다. 이번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왔는데 거기 이제 해례본 전시실은 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글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내방가사를 한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한 마이크 하나, 스피커 하나 찾아고 제 목소리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번에 철거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1월 15일 이제 다시 상설전을 하게 되면 내년 5월까지 전시를 계속합니다. 그때는 원본이 아니라 아마 영인본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안동에서 이제 발굴돼가지고 안동에서 또 찍었고 안동에서 발굴됐고 그런데 간송 선생이 1940년에 수집을 해가지고 6.25 때 품고 다니면서 지켜낸 정말 유일본입니다. 그게 이제 욕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네. 하여튼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이 맨 마지막에 보면 정인지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훈민정음 은혜본입니다. 나라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는. 근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거의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이 부분을 여기에는 이렇게 한문으로 읽어야 됩니다. 국지어미 이고 중국하여 영문자로 불상유통하니라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언해본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쓴 김광석 길을 우리 박송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보시오 부님 네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집 나서면 길 만나고 길을 가야 님 만나네. 이리저리 사통팔달 길 없는 곳 어디며 사방팔방 어디인들 길 없이야 어찌 가리. 많고 많은 길 중에도 인연 닿는 길이 있어. 여러 갈래 길이 있어도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약속한 날 없더라도 찾아가는 길이 있으니 노래가락 따라 나선 김광석길 여기 있네. 멍든 가슴 위로하고 힘든 영혼 달래주던 우리 곁에 친구 같은 김광석은 어디 가고 그의 노래 다정하게 손짓하는 이 거리에 멀리에서 가까이서 친구들이 찾아오네. 30점 짧은 생에 애석하게 커피 떠난 대중가수 김광석을 추모하며 몰린 인파 낭만과 추억이 살아있는 거리에서 그의 노래 들으면서 그의 생애 얘기하네. 만주일본 같은 백성 해방되자 돌아온 곳 6.25 때 피난민들 꽃짐 풀고 머물던 곳 대구 저줄 흘러가는 신천변에 자리한 곳 고향 떠난 사람들이
천막 치고 살던 곳에 너도 나도 자판편이 방천시장 생겼다네. 상인들도 장군들도 넘쳐나던 방천시장 신천대로 탁 트이고 대형마트 판을 치니 설물처럼 사람 가고 바람 빠진 풍선 됐네. 문전성시 프로젝트 재래시장 살리자고 대구 지역 예술가들 하나 둘씩 모여들어 낙서 가득 어두컴컴 우중충한 벽에다가 화가들이 벽화 그려 새거리로 탄생했네. 하나 둘씩 기타 들고 음악가도 찾아와서 이 동네에 태어나서 짧게 살고 먼저 떠난 낭만가게 김광석을 떠올리며 노래하니 전국 최고 아름다운 예술거리 탄생했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며 3살 태워 빛을 내는 촛불을 닮은 사람 애절하게 노래하는 우수 어린 그 목소리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은 수줍은 듯 웃음 짓는 천진난만 그의 영혼 벽화에서 걸어나와 같이 걷는 거리란에 친구 되어 찾아오고 찾아와서 친구 되는 아름다운 이 거리여 영원토록 빛이 나라. 몇 마디만 더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사를 선정한 이유는 아주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가사는 하루 종일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금강유람가라는 가사는 1930년에 저기 외관에서 금강산을 다녀온 분이 쓴 가사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거는 우리 30명이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다 나눠서 읽으면 한 9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읽고 이걸 또 나누어서 두루마리를 써서 이어서 그 전체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방가사는 여성 집단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